이 미디어법이 좀 제대로 된 그 법이 되려면은 미디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이 그 우려하시는 그 독과점 문제도 좀 해소가 되는 그런 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총동원돼 야당의 저지를 뚫고 들어간 이윤성 부의장이 언론법을 차례차례 처리하는 동안 의장석으로 몸을 날려 막는 야당 의원들과 밀쳐내는 여당 의원 간의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간의 언론 이슈를 탈탈 털어보는 시간, 민원련의 탈곡사들. 오늘은 특별한 탈곡사가 나오셨습니다. 탈곡사의 수장, 수괴, 민원련 김원경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수괴 맞습니까? 아니 무슨 수계식이나. 예. 여기 굉장히 재밌네요. 뭔가 예. 화사해지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자, 원래 사무처장 하시다가 네. 대표로 네. 직위가 올라갔어요. 올해 승진하신 거 맞나요? 그렇죠. 이제 승진했지. 아무튼 사무처라는 그 일원에서는 네. 쫓겨난 거죠. 어. 예. 근데 저는 제가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좋습니다. 어느 게 더 바쁜가요? 사무처장하고 대표하고 둘 중에. 아직 대표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직 제가 잘 못 잡았어요. 예. 그래서 아직은 제가 그 최근 들어서 거의 사무처장 같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똑같이 바빴고요. 네. 저의 목표는 한가해지는 겁니다. 한가해지는 거. 그렇군요. 자, 사무처장에서 대표가 되면 월급 더 나옵니까? 월급이 비슷합니다. 비슷한가요? 네. 그렇군요. 그럼 비슷하게 계속 일을 하셔야죠. 왜 한가해지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대표니까 옛날에 내가 사무처장 할 때 내가 고생했던 거 그거 다 이렇게 드리면 제가 좀 한가해져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처음 나오셨는데 네. 그동안 민원련 탈곡사들 여기 핫식스에서 많이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어때요? 네네 몇 번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예.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제 봤는데 저는 저희 활동가들이 뭐 이렇게 약간 편차는 있지만은 모두 다 우리 방송에서 우리 이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나 미시나 이런 데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됐는데 오히려 네. 제가 물어보고 싶으네. 만족스러우셨는지. 원래 이런 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아 그래요? 여기서 누군가를 뭐 험담하거나 칭찬을 네네. 하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칭찬은 이렇게 다 같이 골고루 해줘야지 맞아요. 누군가만 해주면 안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우리가 대표님을 특별히 바쁘신 대표님을 모신 거는 이 사안이 너무나 중요하고 예. 긴박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지금 최근에 방통위가 네. 채널 A, TV조선 네. 또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탄생한 이후에 계속 조건부 재승인이에요. 네. 그거 맞죠? 맞죠.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지 무슨 폐륜을 저질러야 됩니까? 불가능한다는 생각도 좀 들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예. 근데 또 어느 순간에 툭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지금, 왜냐면 요번에 조건이 어찌됐든 까다롭게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예. 저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TV조선은 반드시, 이번에 재승인이 거부되었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재승인을 해주지 말았어야 마땅한 점수. 그러니까 예. 완전히 망한 점수가 나왔는데, 예. 그때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과락이 나왔다면은 예.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재승인 거부가 나왔어야 되는데 또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괜찮잖아라는 이야기를 거듭 여기저기에서 이제 기자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또 이제 방통위원도 예.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예.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평가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조건 까다로운 거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냥 그런 조건 걸지 말고 바로 재승인을 거부했어야 법과 원칙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아쉬웠고요. 채널A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판단하는 건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저는 채널A 같은 경우에는 과락도 안 나왔고 지난번 2017년 그 재승인 당시에도 그냥 통과가 됐고요. 예. 그런 점에서 채널A는 이번에 그 이동재 기자의 협박 취재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 예. 이것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야지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그 논리에 동의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예. 다만
그것을 이번에 그 전제에 넣지 않았다면은 그냥 무사 통과했다면 4년 재승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중간에 검찰 조사든 국정감사든 어떤 조사를 통해서 예. 객관적인 결과로 채널A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더라도 재승인이 4년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된다. 예. 그래서 좀 세게 채널A 재승인 거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 거부 못할 거라는 거는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객관적으로 예. 뭐가 드러난 게 없으니까. 점수는 일단 통과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조건을 넣어서 객관적 조사 결과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견되면 인정되면 그때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전제 사항을 달았기 때문에 예. 채널A 재승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 방통위의 그렇군요. 결정을. 예. 그러나 TV조선을 이렇게 재승인 해준 것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진짜 어떻게 해야 방송사가 취소되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대한민국 역사상 방송사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취소된 사례 있죠. 왜냐면 사주가 아. 바뀌는, 예, 그렇게. 예. 요번에도 바꾸면요, 그 채널A는 그냥 그 매체는 그대로 살려주면서 예. 사주를 바꿔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예. 예. 자, 그러니까 도대체 뭐 쿠데타라도 이렇게 해야지 방송사가 취소를 해줄 건지 정말 의아한데. 네. 자, TV조선 얘기 좀만 더 해볼게요. 네. 공정성 항목에서 네. 650점이 만점이었나요? 네, 네. 거기에서 300점대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0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예. 조금 약간 지금 채널A 그러니까 TV조선 기자분들이 막 성명 써가지고 막 굉장히 흥분했잖아요. 예, 자기네들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옥죄이다니 이건 언론 탄압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일단은 좀 정정해 줄 게 있는데요. 공정성 조항 때문이 아니고요. 그 항목의 정확한 이름은 방송의 공적 책임이에요. 공적 그러니까 책임, 예. 네,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이 다 합쳐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객관성 위반, 뭐 수많은 말도 안 되는 행동들. 그러니까 오보도 우리가 공정성으로 논할 수 있나요? 명백한 오보인데 그게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정성을 내가 위반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했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억지 프레임인데 그게 뭐냐면 예. 정부가 나를 밉게 봐서 나는 그냥 정상적인 보도를 했는데 우리 방송을 했는데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불공정해라고 예. 생각해서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 이런 억지 주장이에요. 그렇군요. 실제로는 공정성 조항이 아니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적 책임을 안 네.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점수가 난 건데 지금 TV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은 입맛 안 맞으면 불공정 방송인가 이런 거를 지금 맘대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진보 정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 정권에서도 저런 문제들이 TV조선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사실은 봐주려고 엄청 노력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 있었고, 사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저희 종편은요, 그때 당시에 그 위원장, 최시중 위원장이 예. 우리가 아주 귀한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하고 신생아를 키우듯이 우쭈쭈쭈쭈 키워서 이걸 육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짓을 해도 중징계가 별로 안 나오고 예. 그리고 중징계가 아무리 나와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승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예. 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마치 정권이 밉보여서 이렇게 했다? 이건 진짜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심의를 솜방망이를 주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은 좀 이해하는 게요. TV조선에서 그 기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 우리는 지금 3년 전에 재승인 조건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 예. 그렇게 말하면서 방심위의 그 규정 법정 제재 4건 유지하라는 거 그것도 우린 유지했다. 2017년 땐 0건, 2018년에는 3건, 2019년에 0건을 기록했다 이렇게 예. 말했거든요. 자, 그럼 시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TV조선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 법정 제재가 0건, 3건, 0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청정구역이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것만 해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것을 계속 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2017년 0건은 말이 안 되는 게
이 시기에 원래 방통위가 6월에 끝났어요. 예. 그리고 그 위원을 구성했어야 되는데 그 새 위원을 구성을 6개월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사실상 방심위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영건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했군요, 방심위가. 네, 일을 못했죠, 못한 당연히. 거였군요.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조건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음. 말하는 건 이제 코미디다. 그렇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승인을 한 네. 그 방통위원들, 특히 이제 민주당이나 뭐 이쪽에서 지명한 분들에 대해서 성토가 엄청나고 있고 지금 파면하라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리고 허욱 방통위원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들 결국은 이분들이 결정한 거잖아요. 방통위원하고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저 방송통신위원장이 저희 민원연 공동대표 출신이세요. 네, 알아요. 바로 직전. 예. 그리고 저하고 굉장히 이제 맨날 친하고 이렇게 수다 떨던 분이죠. 예.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제가 뭔가를 비판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자리에 갔으면 그 자리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찌됐든 총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고 예. 그래서 매우 유감이고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저하고 지금은. 네, 예전에는 그렇군요. 비슷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런데 이분들 주장은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살려줬다가 그때 또 어겨서 그때 재승인을 취소해도 거부해도 그래도 그때도 법적으로 얘네들이 행정소송을 걸거나 해서 불복할 것이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본인들은 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허욱 상임위원도 계속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네. 저는 제가 단언컨대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1년 내에 또는 1년 후에 재승인은 취소해요. 왜냐면 뭐 어떤 조건 하나를 어겼어요. 예, 예. 취소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똑같이 저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불복하고, 예. 네, 불공정, 그리고 방통위는 뭐, 예. 또 그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할 거예요. 막 방통위원들 막 퇴장하고 야당 예. 추천 지금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오신 분, 그 추천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막 퇴장하고 뭐 언론 탄압이다 난리 날 거예요. 그 과정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있을 텐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정치적인 유불리를 생각하지 말고 방송의 질을 보고 국민을 보고 결정했어야 된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혁 위원장이나 뭐 이거는 그냥 추정인데 네. 180석 선거 끝나자마자 뭐 이거 하면은 오만해졌다 막 다 언론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보수 뭐 신문들 언론의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서 이렇게 줬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저는 거는? 한번 오만해져 봤으면 좋겠다. 너무 한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내내 어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늘 눈치를 보면서 안 한 것 아닌가. 예. 또는 방송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특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요. TV조선이 싫고 채널A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뭐 OBS도 있고 굉장히 많은 지금 최근에 문제적 방송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를 먼저 우선 해야 돼요. 노동자 그러니까 방송 종사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방송 노동자들이 얼마나 안쓰러 방송사가 없어지면 이렇게 예. 말하지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송사는 또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주가 들어오거나 또는 그 방송사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일을 구할 수 있게 예.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핑계를 대고 잘못된 방송을 우리 국민에게 계속 봐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렇군요. 저는 그건 국가가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량식품을 지금 국가가 나서서 그렇죠. 보장해주면서 지금 계속 강요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자, 생각입니다. 팩트 체크가 하나 필요한데 네. 재승인을 못 받으면은 이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보도 부분만 하고 그냥 뭐 원래 하던 예능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좀 아니에요. 그것도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방송사가 이제 취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 한 1년 동안 다른 사업자를 찾을 수, 그러니까 정파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 기간을 줍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준다. 네. 예. 대체로 저는 그렇게 여태까지 정확하게 법 모르니 1년 대부분 시간을 예. 줬어요. 그래서 예. 사업자가 바뀌거나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제 한 말은 그렇게 뭐 미스터 트롯이나 이런 게 인기가 좋다면은 예. 그런 그냥 보도 기능을 빼라. 왜냐면 제가 채널A나 TV조선에게 강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도 기능을 가지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 보도와 시사 기능 때문에. 예능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미스터 트롯 하고 도시어부 하고 그래서 그냥 돈 잘 벌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물론 저는 거기에서도 예. 예능에서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거는 국민들이 다 같이 조율하면서 풀어나가야지 될 문제고 저는 아무튼 그 핑계를 대고 노동자 핑계잖아요. 그게 예. 노동자들이 다 어디 가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거다. 그럼 우리 국민은 어쩌란 말이냐. 계속 이런 방송을 보란 말이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언론사들이 사실상 뭐 인지극을 벌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네들 노동자들을 그렇게 막 위해 줍니까?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너무나 함부로 되는 게 있는데 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심의하는 내용을 봤는데요. 예. 너무나 심각한 방송 보도였어요. 근데 뭐라 그러지?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방송에 중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막 토론을 하다가 심의위원들이 예. 이 방송사에도 이거는 외주 제작인데 이 방송을 만든 외주 제작사들이 이걸 우리가 중징계를 주면 다 잘리지 않겠냐. 그러니 한번 봐주자 이런 말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 심의위원들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다 봐주면은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규율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노동자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TV조선 노동자분들도 다 노동의 가치. 저는 아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쵸. 채널A, 뭐 네. TV조선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회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히 기자분들 제가 TV조선 기자협회의 성명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보도가 그동안 어땠는지 우리 시사 토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무조건 방송통신위원회가 불공정한 재승인을 내렸다라고 규탄하고 거기에 특히 민원연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시민단체 운운하면서 계속 시민단체 말을 듣고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좌파 시민단체 뭐 이런 얘기 맨날 써요. 예. 이건 정말 너무 부실한 그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종편이 출범을 했어요. 네. 그리고 우여곡절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네. 출범을 한 지.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이걸 어떻게 좀 종편이란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대처? 좀 이게 핸들링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요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속이 상한 거는 이제 종편은 사회적인 시민권을 획득했다. 한마디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매체이다. 그러니 우리가 초창기에는 뭐 종편 그 번호를 지우자는 운동도 하고 예. 종편을 보면은 종편에 출연하면 안 된다라는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예. 했는데 지금은 뭐 미스터 트롯이나 도시어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즐기고 계시니 그냥 살아가게 놔둬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방송이 예전보다는 막 그 박근혜 그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 예.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냐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나아진 거다 이런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평가를 하면서 계속 조금씩 봐줘왔기 때문에 이 방송이 그런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재승인을 또 준 게 너무 화가 나는 게 또다시 1년이란 시간, 2년이란 시간을 주면 그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나는 그냥 이렇게 이 사회에 그냥 녹아들겠죠. KBS, MBC처럼. 그런데 녹아들어도 좋아요. 그러나 방송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TV조선 채널 A에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의 정상적인 방송의 틀을 갖춰야 된다. 오버는 좀 그만하고 억지도 좀 그만 부리고 비아냥거리거나 그리고 되게 인권 침해적인 발언들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제가 공정성 위반으로 단언컨대 공정성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TV조선이나 채널A에 심의를 넣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카드는 안 내밀어도 돼요. 항상 객관성을 위반하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나 나쁜 다른 뭐 방송 언어 위반하고 이런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발 이제는 그 KBS, MBC랑 똑같은 그런 정도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환골탈퇴하지 않을 거면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취소돼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해야 될 거는 이 언론들이 보수적이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엉망진창으로 맞아요. 내용도 만들고 막말하고 뭐 네. 상대방 비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지. 절대 보수적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야말로 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데 아무 말도 재미있는 아무 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불쾌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는 그 아무 말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원련 어떻게 이거를 이제 현실은 이거예요. 어쨌든 재승인 났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원련? 일단은 저는 카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다시 넘어갔다라는 당신이, 생각이 예.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오보막말 편파 조항이 원래 5개였는데요. 요번에 7개로 늘어났어요. 예. 7개 조항을 1년 동안 5건 이하로 유지하게 요번에 재승인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TV조선이 올해 1월부터 예. 지금까지 나온 것이 4건 이상인가 지금 나와버렸어요. 예. 그러면 한 건만 더 법정 제재가 나오면요. 사실은 이번에 내놓은 조건에 의하면 날아가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예. 또 선방심의,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예. 중이잖아요. 선방심의에서도 4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2건 이하로 유지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 만약에 지금 선방심의가 아직 한 달이 남았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심의가 나오면 날아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정말 법정 제재를 받아도 마땅한 방송이 이미 많이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계속 말하는데 억지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원칙대로 심의 규정 위반했으면 예. 거기에 맞게 막 중징계 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게 그냥 정상적인 심의를 해라.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5건이 나올 수 있. 만약에 이게 너무 무서워서 오늘부터 너무 종편이 조심하고 정말 극도로 청정한 방송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나는 좀 맥이 빠지지만 좋죠. 좋은 방송이 거죠, 좋아지면 사회적으로. 괜찮은 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전 국민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무엇 한 말씀을 할까요? 좋은 한 말씀. 우리 좋은 한 말씀? 3만 명의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시청자들한테 한 네. 말씀 그래서 해주시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청이 가능해요. 심의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예. 심의 방청단을 조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네요. 요거를 예. 민원연 이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방송독립시민행동이라고 지금 계속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그 이제 연대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여태까지 국민청원 진짜 25만 명이 해주셨어요.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방심위를 감시해 봅시다. 좋네요. 그런 제안을 지금 제가 곧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심위를 방청하신 분이 여기 나와가지고 그 방심위가 문제가 있었다. 네. 뭐 공개적으로 또 비판도 하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사회적으로 환기가 그렇죠.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역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활동을 좋네요.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같이 민원연과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될 만하네요.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